어느 날 주말, 엄마랑 아빠가 상견례하기 전에 왜 그렇게 오빠를 보고 싶어 하던지, 요즘 바빠서 나랑 데이트할 시간도 없는데 괜히 무리한 건 아닌가 몰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 부르시면 없던 시간이라도 만들어 봐야지. 이만큼 날 좋아해 주신다는 건데 오히려 좋은 걸. 나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 생기면 언제든 편하게 얘기해 놔요, 너. 그렇게 생각해주니 우리가 더 고맙네. 나연이 저기 집엔 누굴 닮았는지 벌써부터 자기 남편밖에 몰라. 남달 초에 상견례 할 때인데 뭐하러 바쁜 사람 초대까지 하냐면서 우리를 어찌나 타박하든지. 외동딸이라 어릴 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하며 키웠는데 어떤 남자랑 결혼하는지 미리 보고 싶어 할 거란 생각은 안 했나 봐. 아휴, 딸 가진 부모 입장이야 누가 알겠어. 애지중지하며 키운 딸내미가 시집간다니 지금도 이렇게 시원섭섭한데 직장 들어가고 나면 얼마나 헛헛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구만. 그래. 나연이한테 들어보니 레지던트 4년차의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요즘 정신없이 바쁘대던데 그 와중에 결혼 준비까지 하려니 당연히 힘들지. 결혼도 결혼이지만 자네 인생이 있어서 전문의 시험이 더 중요하지 않나? 우리 엄마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하고 좀 더 같이 산다 해도 나쁠 거 하나 없으니 먼저 해야 할 일들 다 끝내고 나서 천천히 쉬고 올리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집으로 초대하라고 했네. 결혼이란 게 눈 감았다 뜨면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10가지 직접 알아보고 준비해야 되는 건데 바쁜 자네 대신 나연이가 그 혼자 많은 걸 어떻게 하지도 걱정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유 그럼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압니다. 레지던트 4년차가 결혼이라니 저희 병원에서도 미친놈이라고 소문들 정도인데 장인어른께서는 걱정이 더 많이 되시겠죠.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서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항상 1등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게 공부로는 최고 장점이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동기는 물론 선후배들과 단체 생활을 해야 되는 학교나 병원에서도 무조건 1등을 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많은 사람들과 척을 지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후회하면서 고쳐보려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평생을 앞만 보고 살아오던 사람이 한순간에 고쳐질 리가 있겠어요. 지금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저를 보실 땐 전혀 못 느끼셨겠지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걸 제쳐두고 속세를 떠나서 절에 들어가 살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뭔가 해보려 할 때마다 더 좋지 않은 결과만 얻게 되고 고립돼서 자괴감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욱한 마음으로 머리 밀겠다면서 들어간 미용실에서 나연이를 만나게 된 거죠. 야, 그때 생각난다. 겉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눈은 텅 비어서 머리를 싹 다 밀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긴 했지만 해달란 대로 해줘야지 뭐 어쩌겠어. 밀기 전에 기장부터 줄이려고 가위 드는 순간 오빠가 떨고 있다는 거 깨닫고 내가 대신 말려준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빡빡이고 된 모습 보고 엄청 후회했을걸?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다 큰 남자가 사람 많은 미용실에서 펑펑 우는데 싫다라기보단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처 주고 밖에서 만나자 했던 거지. 창피해서 나오기 싫을 수도 있으니까 기대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구석에서 오빠가 쭈뼛거리며 망설이고 있더라고. 그렇게 우리 만남이 시작되게 된 거지. 내가 엄마 아빠한테 우리 연애 스토리까지 말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얘기하니까 엄청 창피하네. 이런 말씀 드리기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얼마나 나연이에게 진심인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알려드리려면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만 보고 달리게 급급했던 제가 나연이를 알게 된 후로는 나연이가 어디 있는지 힘들다고 주저앉아있지는 않는지 하면서 계속 달리는 걸 멈추고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한정적으로 나연이한테만 가능하던 일이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까지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여유란 게 생겼고 그제서야 1등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따돌림 당할 정도로 언제나 제 자신을 한뒤로 밀어붙이며 경쟁하던 제가 주변을 챙기게 됐고 정이란 게 얼마나 따뜻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건지 바보로 사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해준 나연이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조건 나연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한 가지를 택해야 된다면
망설일 필요 없이 나연이의 손을 잡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길 만큼 나연이는 제게 분에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제 옆에 있어준다면 전문의 시험은 물론이고 추후에는 교수 병원장 자리까지 올라가 어떻게 해서든 나연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지금이야 일개 레지던트라 의지뿐인 이 말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신다면 꼭 방금 한 말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쩜 상대방 생각하고 아껴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엄마는 연애고 결혼이고 서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 항상 발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도태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나연이가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딱 잘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좋네. 뭐든지 1등만 하던 사람이면 이제 잘 남아서 살기 바쁘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문제점 발견해 고치는 게 쉽지 않은 법인데 자네가 그걸 해내다니 대단하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듯한 강인한 정신을 가진 거야. 솔직히 얘기하자면 남들은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위를 갖고 싶어 하겠지만 오히려 나는 능력을 앞세워서 아내를 하대하며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서인지 그게 가장 걱정이었거든. 더군다나 의사라니 앉아서 공부만 했을 게 뻔하니 혹시 새님은 아닌가 하고 나도 모르게 선입견을 갖고 보고 있었지만 자네가 하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 지금 마음 변치 말고 앞으로도 우리 나연이랑 서로 아끼고 위해주면서 잘 살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지? 그럼요. 나연이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바뀌었는데 제가 어떻게 먼저 나연이에 대한 마음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령 나연이가 저에 대한 마음이 식는 일이 생긴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할 겁니다. 나연이 없는 삶은 어떨지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저한테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니까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걱정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나연이한테 한없이 부족하기만 저를 남편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귀한 딸 제게 주신 만큼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웅장해? 엄마 아빠 걱정하는 게 어떤 건진 잘 알겠는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그냥 변함없이 지금처럼 서로 위해주기만 하면 돼. 내가 없는 삶을 생각할 수조차 없다 했던 것처럼 나도 오빠가 없는 삶을 상상하기도 싫거든. 부유한 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고 어릴 때부터 하고 싶던 미용 배워서 엄마 아빠 건물에 월세 걱정 없이 샵 차려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내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잖아. 걱정이 있다고 해도 보기 겨운 소리라면서 귀담아 들어주지도 않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 난 정말 실력으로 내 커리어를 키우고 싶고 그럴 자신도 있는데 엄마 아빠 그늘에 가려져서 내 실력이 반감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자주 했어.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 능력이 욕심나서 흑심을 푸는 게 분명하다고 짐작하면서 밀어내기 바빴는데 정신 차려보니 내 주변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더라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삶에 대한 회의감은 밀려오는데 내 딱 준우 오빠가 나타난 거야. 혼자만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온 사람마저 지금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후회하고 바뀌려는 노력을 하는데 영안에 나는 툴툴거리기 바빴다는 걸 깨달은 거지. 정말 노력한다는 게 어떤 건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오빠를 보면서 배웠으니까 오빠도 나한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린 똑같이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모습 그대로 행복하고 이쁘게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제부터 하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 나연이가 준우 직업에 대해 얘기했을 때 의사랑 미용사가 접점이 없다 생각해서 거짓말이진 않을까 걱정했었거든. 아이 나 혼자 순진한 나연이한테 거짓말 쳐서 이용해 먹는 건 아닐까 하고 가슴 졸였었지 뭐. 근데 이렇게 진심인 모습을 보니 괜한 걱정이었구나 싶다. 내 딸이지만 워낙 칼 같은 때가 많은 애라 부모인 우리도 서운함을 종종 느끼는데 그런 애가 이렇게까지 진심이라면 말 다 한 거지. 진작 초대해서 얘기 나눴으면 좋았을걸. 내가 괜히 망설여서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네. 이 시간 이후로 난 쓸데없는 의심을 싹 걷어내고 무조건적으로 두 사람 편이 돼줄 테니까 하고 싶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얘기해. 준우는 이제 우리 사위고 가족이니까 든든한 힘이자 울타리가 돼줄 거야. 알겠지?
엄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 내가 바보도 아니고 설마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엄마 아빠 있는 집까지 데려왔겠냐고. 유치해 보일까봐 웬만해서 말 안 하려 했는데 그런 의심을 했었다니 얘기해줘야겠네. 나 이미 전문의 시험 보기 전에 찍는 프로필 사진도 봤고 오빠가 프로포즈 할 때 이름 박혀있는 의사 가구까지 줬거든. 오빠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마다 영상통화해서 수술실 들어가기 전까지 모습도 다 봤고 사진첩에 있던 교수님들하고 통화도 자주 했으니까 더 이상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잖아.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거짓말하는 건 절대 용서 못한다는 거 오빠도 잘 알고 있어. 오빠가 겉으로 세 보이지만 워낙 간이 콩알만해서 거짓말은커녕 서프라이즈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어. 하여튼 엄마도 참 못 말린다니까. 허허, 당신 나한테도 아무 말 안 하더니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연아, 너희 엄마 어쩜 좋으니? 아무리 세상에 딸 같은 부모는 온갖 걱정을 사서 안 되지만 내 와이프가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아니 우리 나연이가 누구 딸인데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남자 말을 믿겠어? 아이 딸이 그렇게 좋아. 아빠들이 딸바보를 했는데 우리 집은 엄마가 딸한테 사족을 못 쓴다니까. 진짜 식장 들어가는 날엔 어린애처럼 펑펑 울게 생겼네. 오늘 만나서 얘기 나눠보니까 괜한 걱정이었다는 거 깨닫고 혼자서 얼마나 머쓱했는지 알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단 거에 제발저래서 먼저 밝힌 거니까 둘 다 그만 놀려.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얼마나 부끄러웠는데. 그래도 준우한테 사실대로 얘기하고 미안하다 사과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부끄러워도 어렵게 얘기 꺼낸 거란 말이야. 아닙니다 장모님. 너무 귀여우시기만 한걸요.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지실 수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연이한테 부모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얼마나 나연이 애지중지하며 키워오셨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귀중한 딸을 웬 놈한테 주게 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심하고 깐깐하게 따지시는 게 당연하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차마 하지 못해서 처음부터 더 믿음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죄송한걸요. 이렇게 믿어주신 만큼 앞으로 장모님 혼자서 소갈이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호, 자네 정말 계란이 성격이 좋구만. 이 사람이 원래 의심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아무래도 남자 알길 돌같이 알던 나연이가 갑자기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니 여러모로 걱정이 앞서서 그랬을 거야. 웬만한 놈들은 의심하냐면서 기분 나빠했을 만한 얘기인데 응청맞게 넘어가는 걸 보니 이해심도 굉장한 것 같고 우리 나연이 짝으로 딱이네. 딱이야. 우린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잖아. 나도 아들 하나 생긴 셈 칠 테니까 너도 장인 장모가 아닌 엄마 아빠라고 편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언제든 전화하고 알겠지? 네 장모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연이 볼 때마다 어쩜 한없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런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인가 봐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와 남동생이랑 셋이 살았는데 남자들끼리 대화는커녕 각자 살기 바빴던 터라 어느 순간부터 무표정으로 지내는 게 익숙했었거든요. 그런 저마저도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나연이 덕분에 다시 밝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얘기하다 보니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서 좀 어떻게 저 같은 놈이 나연이를 만나게 된 거지. 평생 쓸 운을 다 쓴 것 같아요 정말. 이 북받쳐 오르는 마음 잊지 않고 변함없이 항상 나연이를 아끼고 사랑해주겠다고 제 자신과 하늘에 맹세하겠습니다. 참, 남자가 이렇게 눈물이 많아도 돼? 오빠 우는 것만 몇 번을 본 건지. 하여튼 오빠도 못 말린다니까. 이렇게 순한 사람을 어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치 엄마? 요즘 전문의 시험 때문에 밤낮 할 거 없이 바빠서 나랑 데이트도 잘 못하는 와중인데도 엄마랑 아빠가 초대할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 일정 조율해서 온 거야. 서툴긴 해도 그만큼 우리한테 진심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부족한 점이 보여도 미워하지 말고 이쁘게 봐줘. 나 지금처럼 너한테 잘한다면야 부족한 점이라고 느낄 게 있긴 하겠니. 우리보다 내 딸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우리한테도 엄청나게 고마운 사람인데 어떻게 미워하겠어. 엄마랑 아빠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준우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 생각해. 게다가 할아버지 밑에서도 성실하게 공부해서 의대까지 들어갔고
이제 전문의 시험 앞두고 있는데 더욱더 기특하고 대견한 이쁜 사위지. 그러니까 나연이 너도 엄마 아빠한테 하던 것처럼 차갑게 굴지 말고 항상 힘이 돼주고 옆에서 응원할 수 있는 아내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 알겠지? 나연이가 누구 딸인데 어린이 알아서 잘 할까? 아빠는 아무 걱정 없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는데 우린 결혼식이야 뭐 형식적인 관례일 뿐이니까 남들 하는 만큼만 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결혼식보다 중요한 건 둘이서 이쁘게 잘 사는 거지. 식을 어떻게 올리는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노력에 대한 결실과도 같은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최대한 작게 식 올리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희 생각은 어떠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나연이와 많이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는데 결혼 준비까지 하려니까 좀 버거웠었거든요. 오랜만에 만나서 밀렸던 데이트 마음 편히 하고 싶은데 만날 때마다 결혼식에 관한 것들을 알아보러 다니기 바쁘니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내심 속으로 미안했고 속상했기 때문에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결혼식이란 게 저희만이 아닌 부모님의 행사기도 해서 저희 마음대로 하기가 좀... 게다가 나연이 외동딸이잖아요. 정말 최소한으로 간소화시켜서 식 올려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괜찮고 말고 식을 아예 올리지 않는 것도 아닌데 간소화시키는 게 무슨 문제가 된다 그래. 나 자식 팔아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식 결혼식을 부모의 행사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고 그런 거 딱 질색이야. 그리고 요즘에 물가가 올라서 예식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다들 발품 팔아 가성비 좋은 곳으로 찾아간다는데 그것 또한 다 귀한 시간을 들이는 일이지 않니? 가뜩이나 바쁘고 정신없을 텐데 번거롭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잘하는 분이 하시는 예식장에 말해 놓을 테니까 시간 맞춰서 한번 가봐. 최대한 너희한테 맞춰서 잘해주실 거라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훨씬 괜찮을 거다. 예식장 하시는 분이라면 설마 대만 삼촌? 어릴 때부터 내 결혼식은 삼촌 식장에서 올리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될 줄이야. 야, 삼촌 뵙게 되면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겠다. 신혼집만큼은 양쪽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자고 약속했었는데. 사실 오빠는 요즘 시험 준비 때문에 병원 아니면 독서실에만 있고 나도 확장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남아있던 목돈까지 다 써버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거든. 예물에 예식에 신혼집이랑 신혼여행까지 들어갈 돈이 엄청나니까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나 혼자라도 발품 좀 팔아봐야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아빠. 너희가 두세 번 결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익혀봤자 이제 20대 후반이랑 30대 초반인 애들이 뭔 돈이 있겠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회초년생은 당연히 금전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거란 얘기야. 부모가 형편이 힘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유가 있다면 자식을 위해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얼굴 보고 얘기하려 했는데 저녁에 나연이 계좌로 돈 보내줄 테니까 예물이나 예단 사는 데 써. 다른 필요한 것에 써도 되고. 신혼집은 너희 힘으로 하겠다는 기특한 생각을 했다는데 다른 데 들어갈 돈들 아껴서 좋은 집 구해봐. 다들 처음은 작게 시작하는 거라고 하지만 엄마는 첫걸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같이 살 집인데 뭐 으리으리하게 넓은 평수는 아니더라도 구조 잘 빠지고 깔끔한 곳이어야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거절도 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주는 결혼 선물이니까 우리 상에서 필요한 곳에 편하게 써.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뭔들 못 해주겠니? 이거 말고도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도와줄 수 있는 거면 다 해줄 테니까. 이제 바쁜 사람들 그만 붙잡아둬야겠지. 잔소리도 이쯤에서 그만할 테니 둘이서 이쁘게만 잘 살도록 하렴. 우린 그거면 충분해. 며칠 뒤. 어릴 때 엄마가 백화점 가자 하면 놀다가도 따라갔었는데 이렇게 커서도 백화점은 언제 와도 참 설렌다니까. 그렇게 좋아? 우리 나연이 앞으로도 백화점 자주 내려오려면 돈 많이 벌어야겠네. 망하다던 1층부터 꼭대기까지 나연이 돌아다니고 싶은 대로 다 따라다니주고 싶은데 오빠가 오늘 짬내서 나온 거라 반지만 얼른 보고 가야 돼. 교수님께서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이번에 같이 볼 시험들끼리 질의응답할 시간 가지기로 했었는데
오늘 예물 반지 보러 가야 된다고 사정사정해서 미루고 나온 거거든. 응. 우리 집 갔다 와서 처음 보는 건데 금방 헤어져야 된다니 속상해. 그래도 뭐 이렇게 날 위해서 시간까지 내줬는데 어쩔 수 없지. 우리 엄마 아빠도 얘기했잖아. 결혼보다 오빠 시험이 더 중요하다고. 다들 이렇게 응원해주는데 아내가 돼갖고 툴툴거리고 있을 수만은 없지. 대신 시험 끝나면 나 많이 놀아줘야 돼? 당연하지. 그땐 아예 하루 날 잡고 백화점 데이트하러 오자. 다현이가 지쳐서 집 가고 싶다 할 때까지 같이 돌아다녀줄게. 아싸, 방금 약속한 거다. 사실 우리 힘으로만 다 준비했었으면 좀 저렴한 쪽으로 알아봤을 텐데 엄마 그냥 액세서리도 아니고 결혼 반지니까 더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를 하라 해서 가격대 좀 올려봤어. 요즘 인기 있다는 브랜드 몇 가지 알아왔는데 그게 어딨지? 이쪽이다. 따라와 오빠. 여기가 연예인 협찬도 많이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대. 이 브랜드에서 괜찮은 것들 한두 개 정도 추려왔으니까 호수 체크부터 해보자. 어서오세요 고객님.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거 결혼 예물 반지 하려고 하는데요. 신랑이랑 제 호수 체크부터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신부님은 워낙 손가락이 가늘고 고우셔서 9호 정도 끼시면 될 것 같고 신랑님은 17호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원하는 모델 있으시면 그걸로 호수 맞춰서 착용 도와드릴 테니까 보시고 말씀해주세요. 제가 사진을 캡처해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자 반지만 있고 남자께 보이질 않더라고요. 혹시 같은 모델로 남자 버전도 있을까요? 이 모델은 여성용으로만 제작된 거라 남성용은 따로 없으세요? 디자인 자체가 워낙 세련되고 깔끔한데 고급지기까지 해서 요즘 젊은 분들한테 웨딩링으로 인기가 많아서 신랑분들은 비슷한 트윈 모델로 가져가시더라고요. 예전처럼 똑같은 세트로 맞춘다기보다는 시밀러룩 맞춰 입는 것처럼 말 그대로 비슷하거나 어울릴 만한 모델을 골라서 맞추시면 되는 거라서 여러 디자인들 보시고 그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추천해봐 드릴까요? 보자마자 단번에 마음에 들더니 여성용이었구나. 어떡하지? 포기하긴 너무 눈에 밟힐 것 같고 그렇다고 혼자 끼기는 싫고 다들 트윈으로 맞춰서 간다니까 우리도 한번 보기나 해볼까? 오빠 생각은 어때? 난 정말 아무거나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뭐든지 나연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했잖아. 워낙에 보는 눈이 좋은 사람인데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었던 반지 말고 다른 게 눈에 들어오겠어? 난 우리의 결혼 반지란 게 중요하지. 트윈이든 세트든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추천해달라고 하자. 진짜 정준호 왜 이렇게 스윗해? 나 방금 완전 심쿵했어. 집이었으면 당장 뽀뽀 100번 해버렸을 텐데. 하기라 쉽다. 이런 남자가 내 남편이 된다니.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다니까. 우리 오빠처럼 여자한테 맞춰주면 싸움이 성립 자체가 안 될 텐데. 그치? 강준우 평생 내 거이라 진짜. 지금은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나연이가 억지나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거 요구하는 게 아닌데 뭐하러 반대 의견을 내겠어. 물건 보거나 고르는 데 있어선 나보다 나연이가 훨씬 나으니까 온전히 믿고 맡기는 거지. 너무 저희끼리 웃고 떠들어서 죄송해요. 저희 아내가 원하는 반지랑 트윈으로 어울릴 만한 것들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 직원한테 가져오라고 연락했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시면 금방 올 거예요. 여기 있으면서 결혼 앞둔 분들 많이 봤었는데 두 분은 그 중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엄청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네요. 좋으시겠어요. 어머, 정말요? 진짜 밖에서 티내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네요. 너무 닭살 커플처럼 보이진 않았으려나? 저한테 이렇게 밝고 화사한 사람이 와주다니 정말 꿈같은 일이죠. 지금도 이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안이 벙벙해서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 열고 확인부터 한다니까요. 이 사람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귀한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 만큼 제가 더 열심히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야죠. 이러시는데 저희가 너무 방해한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정말 보기 좋은걸요? 아까부터 계속 낯이 익는데 아는 사람 같아서
저 혹시 신랑분 어디서 저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어쩌죠?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질 않는데. 내가 워낙에 밖에 돌아다니지 않는 성격이기도 하고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명세에 적힌 성함을 봤는데도 잘 모르겠네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오빠가 흔한 생긴 얼굴은 아닌데 낯이 익다니 신기하다. 저희 오빠 직업이 의사인데 요즘 전문의 시험 때문에 병원 아님 집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 전에도 인턴에 레지던트 과정까지 몇 년 동안을 하루 왼종일 병원에만 박혀 있었으니까 아마 헷갈리신 게 아닐까 싶어요. 아, 의사시라고요?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죄송해요. 아유,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일인데 사업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근데 혹시 다른 직원분은 언제쯤 오시나요? 제가 오늘 병원에서 교수님이랑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잠깐 시간 내고 온 거라 마음이 급해져서. 아, 직원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헤매고 있나 보네요. 워낙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 따로 보관하고 있는데 괜찮으시면 손님 안쪽에서 물건 보여드려도 될까요? 안쪽 라운지는 예약되신 분들만 들어가야 하셔야 되는 거라 일단 신부님만 따라오실게요. 뭔지 여기 반지가 있다고요? 라운지는 그냥 매대 자체가 안 보이는데 불도 안 켜져 있고 깜깜해서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에 따로 보관을 한다는 건지. 저기요. 사람 끌고 와서 무작정 걷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여기 어디 반지가 있는 거냐니까요? 아니, 앞에서 갑자기 멈추시면 어떡해요. 코 세게 부딪혔잖아. 이 사람이 진짜. 죄송해요. 밖에서 안 들리는 곳까지 오다가 이 정도 거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멈췄다가 그만. 반지 보여주겠다고 따라오라 했으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어두컴컴한 곳까지 데려오냐고요. 우리가 뭔 사이라고 밖에서 못하고 몰래 따로 나눠야 될 얘기가 있어요. 진짜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됐고, 전 갈 테니까 혼자서 미친 짓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가뜩이나 시간 없는 오빠들이 와서 급해 죽겠구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괜히 시간 낭비했잖아. 짜증나, 진짜. 당신이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 이름이 강준호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의사 전문의 시험 앞두고 있는 레지던트 강준호 맞냐고요? 당신 뭐야? 그것부터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건데? 어디서 본 적 없냐는 그딴 멘트는 너무 올드하지 않아? 아무리 우리 오빠가 탐이 났어도 그렇지 어떻게 예물반지 보러 온 예비부부 앞에서 그딴 추팔 던져? 그건 직원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짓이지. 당신 이러는 거 사장도 알아? 이 백화점이 소문 한번 제대로 나봐야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차리겠냐고. 33살 강준호. 이름과 나이 얼굴 빼고는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원래 저희는 결정권이 있는 여자한테만 집중하지 남자한테는 도통 눈길도 주지 않는데 갑자기 제가 아는 이름이 나와서 눈길을 좀 돌렸다가 얼굴 보자마자 놀라서 나자빠질 뻔했거든요. 오해를 해도 현실 가능성이 있을 법한 오해를 해야지. 도대체 얼마나 단단히 속아 넘어갔음. 그런 놈이 탐나서 직원인 제가 수작 멘트 날리면서까지 추팔 던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진짜 불쾌하네. 뭐라고? 말한 적도 없는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지금 하는 말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게 거짓말이라니? 당신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사실을 얘기하려는 거라면 밖에 오빠가 있는 앞에서 얘기했어도 됐잖아. 당신도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나만 따로 불러낸 거겠지, 안 그래? 당신이 나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잘못 봤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나랑 결혼을 앞둔 사람을 믿지 오늘 처음 보는 당신 말을 믿고 넘어가겠어. 무슨 증거라도 들이대면서 헛소리 늘어나야 듣는 신용이라도 해주지. 마음가내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진짜. 증거. 그래요, 증거. 내 말을 못 믿겠다니까 어쩔 수 없죠. 이럴까 말까 고민하다가 혹시 몰라서 갖고 있었는데 이럴 때 쓰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 자, 봐요. 이 사진에 아기 안고 웃고 있는 남자. 당신이 오빠라고 부르던 강준호 맞잖아요. 그리고 다음 사진. 이 예복 맞추고 있는 남자도 강준호 맞죠?
당신 말대로 시험 준비 때문에 병원과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진을 찍었을까요? 실눈 뜨고 봐도 밖에 있는 강준호 얼굴이니까 당신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요. 이게 뭐라고 난리야. 돌잔치에서 애기 안고 있는 거야. 먼 친척이나 조카일 수도 있는 거잖아. 예복이야 뭐 오빠 동생이 결혼하는 거라 정장 맞추러 간 걸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증거가 된다고? 제발 현실 좀 직시해. 나한테 얘기 듣고 증거인 사진까지 봤는데 입으론 아니라 해도 당신 이미 의심 들기 시작했잖아요. 내 말이 맞으면 어떡하냐 생각하고 있단 거 다 아니까 아닌 척하지 말고 차라리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물어봐요. 그럼 나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테니까. 말이 안 되잖아. 당신은 그럼 사진 속에 있는 내 아빠가 우리 오빠라는 얘기야? 오빠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맞추고 있다는 소리냐고. 날짜 보니까 나랑 만날 땐 아닌데 당신 어떻게 이런 사진을. 제 친구가 똑같이 당했어요. 양가 부모님 모시고 상견례하고 식장 예약하고 웨딩 촬영까지 끝냈는데 알고 보니까 애 딸린 유부남이었던 거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바쁘대요. 항상 일 때문에 바쁘다고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만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쎄한 느낌이 들어서 미행을 해봤더니 돌잔치에서 멀쩡히 와이프랑 함께 자기 아들을 안고 있었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 다른 여자랑 결혼 준비하려고 예복 맞추는 모습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 후로 제 친구는 실어증이 올 정도로 큰 충격을 먹어서 한동안 알아두었었고 강준우 그 자식은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떠났어요. 미행하면서 찍은 사진들 증거 삼아서 본처한테 따지려고도 했는데 저는 그냥 삼자일 뿐이지. 당사자인 제 친구는 말도 의지도 잃어버린 상태라 그러지도 못했었죠. 제 눈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는 걸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볼 때마다 친구 생각에 우라통 터지는 사진 몇 번이고 지우려고 냅뒀더니 이렇게 쓰게 되네요. 이제 내 말 믿겠어요? 강준우 그 자식 본처에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고 능력 좋거나 돈 많은 여자들만 골라서 콩고물 뜯어내려고 사기 결혼하는 놈이에요. 지금까지 결혼 준비하면서 뜯어낸 예물이나 예단값만 내도 수천만 원은 좋게 될걸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그쪽을 보게 됐으니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갖다 바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고 강준우 그 쓰레기 같은 놈이랑 그만 만나고 헤어지세요. 말도 안 돼. 오빠가 바쁜 건 어머니 시험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게 본처랑 애가 있을 수가 있어. 나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니 그걸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 내가 분명히 의사가운도 받고 교수님들하고 통화도 했었는데 나 자랑스럽게 내밀던 프로필 사진도 받아서 액자에 껴놨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거짓말을 해. 이건 아니지. 아니야. 일 거라고. 전문의? 제 친구한테는 고등학교 선생님이라 했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라면서 인사까지 시켜줬어요. 상년회장의 부모님이라고 모시고 나왔던 사람들도 친부모가 아니라 돈 받고 연기하는 사람들을 앉혀놨던 건데 학생들 섭외쯤이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친구한테는 고등학교 선생님, 그쪽한테는 의사,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그럴싸하게 증거까지 만들더니 진짜 직업은 대리운전사더라고요. 본천의 집안이 돈이 많아서 제대로 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할 생각은 없고 사업 벌리다가 다 말아먹고는 염치껏 대리라도 하고 있다던데 뭐 밤에는 대리 뛰고 낮엔 잠자야 되니까 연락이 되지도 않았던 거고 데이트든 뭐든 돈이 필요하니까 했던 거겠죠. 자기 사기 결혼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다 했어요. 모든 거 다 알고 나서도 사기 결혼에 동참하겠다면 더 이상은 어쩔 도리가 없고 선택은 그쪽 몫이니 알아서 하세요. 왜 이제 와? 반지는 어때? 마음에 드는 거 있었어? 오빠 이제 곧 가야 되는데 괜찮은 거 있었으면 지금 바로 구매하자. 어차피 흡수 맞추려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되잖아. 그때 같이 와서 찾으면 되니까 구매만 해놓자. 10대 개나 본 것 같은데 여자 웨딩링이랑 어울리는 남자 반지가 없네. 아무리 트윈이라도 서로 조화로워야 되는데
내가 볼 땐 영 다른 디자인 같기만 해. 이거 어떡하지? 어르게 시간 내서 와준 건데 괜히 나 때문에 구매하지도 못하고. 다른 날 다시 시간 내서 다른 곳 가봐야 될 것 같아. 아유, 우리 같이 하는 결혼이고 우리 결혼 반지 사는 건데 왜 미안해? 나연이가 그만큼 보는 눈이 높고 신중하 되는 거지. 난 정말 괜찮으니까 시무룩해 하지 말고 나중에 다시 시간 맞춰서 다른 곳 가보자. 오빠 빨리 가봐야 된다며. 더 늦으면 안 되니까 얼른 가봐. 난 엄마랑 밖에서 밥 먹고 데이트하다 가려고 엄마 불렀어. 도착하면 연락하고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 일주일 뒤. 와, 진짜 오네. 바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시험 준비가 아니라 나 몰래 아르바이트 하느라 그랬나 봐. 이렇게 대리까지 뛰어야 될 정도로 힘들었으면 진작 말을 하지. 여기서 오빠를 보는 내 심정이 어떻겠어. 나연아, 그게 사실은 나연이 집과는 다르게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지가 않은 상황이라 병원에서 버는 돈으로 생활비 하다 보면 남는 게 별로 없어. 나연이한테 해주고 싶은 거 많고 돈은 항상 부족하더라고. 나연이도 알다시피 병원 일에 전문의 시험까지 준비하다 보니까 낮에 다른 일 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잠자는 시간 줄이고 대리라도 뛰고 있었던 거야. 아,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능력 없어서 대리 뛰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면 날 창피하고 능력 없는 남자라고 생각할까봐 그동안 말을 못했어. 실망했다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 집에서 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술 먹으러 가면 간다고 얘기라도 해주지. 요즘 들어 연락이 뜸하길래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혼자 걱정하고 있었잖아.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괜찮은 모습 보니까 마음이 놓이긴 하네. 불쌍한 척 연기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직 내 말을 제대로 이해 못했나 보네. 술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이 주변에서 대리운전하고 있다길래 정말 전화하면 오빠가 오나 싶어서 확인해보려고 왔던 건데 진짜 왔잖아. 그게 무슨 뜻이겠어. 전문이고 나발이고 직업이 의사라는 건 개뻥이었다는 거지. 리뛰는 거 들켰는데도 태연하게 거짓말할 여유가 있다. 네가 그동안 총학생세 하면서 하고 다녔던 것들 싹 다 와이프한테 알리고 오는 길인데 아직 연락 못 받았다 와? 뭐? 와, 와이프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모님이 내가 정말 의사가 맞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셨어도 그러려니 하겠지만 나연이 너까지 다 의심하면 어떡해. 의사 가훈이며 프로필 찍은 사진까지 줬고 교수님들하고 통화도 시켜줬는데 내가 너 속이고 알바로 대리운전 뛰고 있던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겠지만 다른 건 한없이 당당해. 그러니까 이상한 오해가 된 거 하지 말고 우리 얘기 좀 하자. 아하, 이런 걸 보고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 건가? 하도 구라를 치다 보니까 이제 뭐가 가짜고 진짜인지 구분이 안 가나 본데? 야, 그딴 쓰레기 같은 연기에 더는 속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순순히 인정해. 너 애 딸린 유부남이잖아. 나 말고도 수많은 여자들 속이면서 사기 결혼하려 했던데 너 때문에 충격받고 실어증 걸린 여자도 만났고 사기 결혼하려고 예복 맞추는 사진까지 갖고 있어.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네 행적에 대한 증거들 사고 넘치게 갖고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네 와이프 만나서 모든 증거와 사진들 고소장까지 같이 전달했으니까 빠져나갈 구멍 있으면 발버둥이나 쳐보든지. 참! CCTV 돌려보니까 우리 미용실 오늘도 꽤 오랜 시간 염탐하다 왔던 거더라. 주변 상인분들한테도 꽤나 정보를 캐고 다녔던데 대형 건물주 딸이란 거 알게 되자마자 계획을 실행했던 거잖아. 실상은 대리운전 기사면서 고등학교 선생님의 의사까지 아주 사칭이란 사칭은 다 하고 다녔네. 왜?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간 상견례장에도 연기자 섭외해서 데려오려고? 나 절대 그 꼴 못 보고 들을 말도 없으니까 억울한 거 있으면 네 와이프랑 경찰한테 얘기해. 그걸 다 알면서 왜 지금까지 모르는 척 아무 말도 안 했어? 예물반지 보러 간다 그년이 말해줬냐? 누군지도 모르겠는 사람이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길래 뭔가 기분이 쎄하다 싶었는데 이래서였나 보네. 내 기억 속에 그년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고 하도 저지른 짓이 많아서 기억을 못하는 건가 보지. 그딴 개소리 듣고 싶지 않고 나 정식으로 파혼 절차 밟을 거야. 부두로 결혼 약속하기만 했어도 약혼 성립되는 건 알고 있지? 동안 너랑 만나면서 금전 사용했던 거 모두 재산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 정신적 고통들 또한 하나도 빠짐없이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네 와이프 다리 붙들고 빌어보던지.
돈 많은 여자들만 골라서 어떻게든 콩고물 뜯어내리고 사기치고 다니나 본데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그동안의 여자들은 다들 가만히 넘어가 줬는지 몰라도 난 부모님과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서 완전히 부숴버릴 거니까 각오해. 조강지처와 자식을 두고 딴 여자들과 사기 결혼까지 하려 들던 놈인데 와이프가 도와줬겠어요. 결국엔 와이프도 이혼 소송을 했대던데 저와 그동안에 당해온 여자들이 소송까지 다 합하면 위자료로 억대는 깨지게 생겼네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입맛에 맞게 직업을 바꾸면서 사람들을 속이다니 그런 사기꾼한텐 본때를 보여줘야죠. 저희 부모님도 노발대발 하시면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계시고 저 또한 자신이 속해 있다던 병원에 찾아가 재직 중인 의사라고 사칭하고 다니는 놈이 있단 걸 알렸습니다. 병원의 명성에 해가 되는 짓을 벌인 자를 극엔 볼 순 없다면서 이를 바득바득 앓던데 수많은 소송들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해 차라리 감옥에나 들어갔으면 좋겠는 심정이네요. 제가 더 오랜 시간 속아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모든 사실을 알려준 백화점 직원분은 부모님과 함께 직접 찾아가 사례도 두둑하게 해드리면서 연거푸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엔 웬 오지랖인가 싶었지만 그 직원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누군가의 인생을 구해줄 수 있게 오지랖 좀 부리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